여보세요? 아빠? 영화 수상한 고객들입니다. 지금 나온 인물들은 모두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이죠. 수상한 고객들에서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보험에서 자살에 대한 이슈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씨를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06년 A보험사가 판매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재해사망 특약이라는 곳에 같이 가입했는데요. 저는 보험 이런 거 잘 모르고 평소에 관심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자살을 하시고 나서 슬퍼하던 와중에 지인들이 재해사망 특약이라는 게 있으면 자살한 사람도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실을 듣자마자 보험회사에 재해사망 특약금을 신청했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뭐 소멸시효? 뭐라는 돈을 줄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2년이라고 그러던데 그게 지났다고 회사에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 알아야 신청을 하지 모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신청을 해요? 그리고 이게 참 웃긴 게 특약 같은 게 있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었으면 보험회사에서 이런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데 지인에게 그런 거 혹시 가입되어 있지 않냐고 물어봐줘서 알게 됐다는 게 이게 뭐예요? 뭐 알게 돼서 다행인데 이놈들이 지들이 알려주지도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게 정말 웃긴 거 있죠? 정리하자면은 보험회사에서 사전에 재해사망 특약금에 대한 정보를 언급해주지 않아서 신청을 못했고 지금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지급도 못 받고 있다는 거네요. 네, 정확해요. 그게 맞아요. 이게 제가 이거 알고 인터넷으로 좀 정보를 찾아보고 그랬는데 2010년에 그 자살로 인한 사망은 안 된다고 약관에서 뺐다가 그게 뭐 걸려가지고 소송해서 패소하고 이제 다시 지급해줘야 하는 걸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완전 지들 맘대로죠. 그리고 정부가 거기 대응하는 짓들도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거 뭐냐? 2014년? 그 대법원에서 무슨 소멸시효인가 뭔가 지난 건 지급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판결을 내렸던데 또 그 금융감독원에서는 또 지급을 해줘야 한다고 그 판결을 뒤엎더라고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자세히 알지도 못하니까 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뭐 주는 대로 이해하는데 그 뭐 가이드라인 정확히 주지도 않고 그 뭐 쿵짝이 안 맞아가지고 오늘 진짜 헷갈려 죽겠어요. 2006년 당시 허 씨의 아버지는 생명보험을 가입하며 재해사망 특약도 같이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허 씨는 허 씨 아버지가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허 씨에 관한 재해사망 특약과 소멸시효에 대한 약관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보험을 무지한 허 씨가 억울해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이 경우에 보험사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지금 보이는 상황만으로는 저희가 이 문제를 판단하기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마 법원의 판결이 이 상황의 결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자살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우선 다른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집안 부자는 아니어도 남한테 손버리고 살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사업 같이 하면서 밥벌이는 했으니까요. 근데 사드 문제 터지면서 중국 쪽 수출 완전 막혀버린 뒤부터 일이 꼬였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위약금 미지급에 말도 못해요. 분위기 바뀔 때까지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하면서 대출 사채 끌어다 쓰고 버텼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진짜 피말렸어요. 금방 풀리겠지 했던 게 연 단위를 넘기니 도저히 못 견디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그것도 만기일 때 250만 원이 부족해서. 집 차는 말할 것도 없고
재산이란 재산은 전부 가압류 들어오고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졌고 남동생은 군대에 들어갔고 여동생은 어디로 가는지 소식조차 없습니다. 그냥 집안이 박살났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보려고 발버둥 쳐봐도 방법이 없더군요. 진짜 뼈저리게 돈이 정말 더럽고 무섭더군요. 집안 망하니 제 주변, 아버지 주변 사람들부터 안면 싹 바꾸고 심지어 결혼 약속한 여자친구는 파산되자마자 도망가더군요. 제 잘못이라고. 내가 파산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런 선택은 안 했다고. 진짜 욕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다 허망했어요. 진짜 그냥 이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난 게 보험인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빚은 다 아버지 명의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 안 하면 되고 제가 죽은 다음에 나온 보상금으로 다른 가족들이 먹고 살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가족한테 도움이라도 되는 게 뭐가 나쁜가요? 어차피 제 인생은 망가졌고 복구가 안 됩니다. 이 버린 인생을 미천 삼아 가족이 잘 살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 씨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의 가족 모두가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김 씨는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 김 씨와 김 씨의 아버지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본인들의 생명을 버리겠노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의적인 자살은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김 씨가 자살을 계획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겠죠. 어쩌면 김 씨의 가족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떨까요? 김 씨의 가족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를 한번 모셔보죠. 자살을 하면 과연 보험금이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자살을 하면 보험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보험가입 후 일반적으로 2년 정도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면책기간 동안 어떤 사유로든 자살한 사람이 어떤 상태였던 간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책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보험사가 자살에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면책기간이 지난 후에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살을 할 경우, 즉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할 경우나 정신병으로 인해 처방받은 약에 의해 취해서 자살을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나오지만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살을 할 경우에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험사와 고객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보험사는 고객의 자살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고객, 즉 유족들은 대부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험금 지불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주면 좋겠지만 이게 또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할 수 없는 입장이라 앞으로도 자살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논쟁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자살 보험금 지급에 대한 조건을 들어보았습니다. 현재로선 자살할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군요. 면책기간을 둔 것은 기준이 명확하여 논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만 앞서 들은 대로 자살의 고의성, 계획성은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보험사와 유가족들 사이에서 조율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험은 우리 사회에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사회 구성원인 우리도 보험이 없다면 많이 곤란해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는 것은 현재의 생명보험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문을 주는군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